엑셀을 실행하시고, 어저께는 우리가 두 번째까지 끝났고요. 셀 서식 관련. 오늘은 세 번째 거 보겠습니다. 1-40비 보시면 돼요. 그럼 열기 하셔가지고 교재는 실습 파일 어저께 다시 넣어놨거든요. 2025 크말 2급 들어가시면 좋아요. 이론 가셔가지고 일단은 그 공이 셀 서식을 주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 시트 탭 보시면요. 기본 작업 2-3 시트로 하셔. 밑에 시트 이름이 있거든요. 그러면 한번 또 진행해 볼게요. 자, 어저께 했던 내용도 있고, 새로운 것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1번은 어저께 했던 거거든요. 패턴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A1부터 H1을 잡고 범위를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병합화 가운데 맞춤을 눌러주시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셀 스타일은 어저께 우리 서식 여기 가시면 스타일 그룹에 여러분들 이게 셀 서식이거든요. 요게 자세히 버튼을 클릭하시고 그 책 보시면 제목 1로 해야 되죠. 그럼 제목 1은 요겁니다. 야를 클릭하시고 그러면 제목 1이 들어가죠. 미리 만들어진 서식입니다. 그럼 요렇게 들어가요. 그다음 행의 높이는 여러분들 요 일행 있죠. 요 일행 안에서 오른쪽 버튼 그럼 행 높이라는 게 있거든요. 야를 클릭하시면 돼요. 행 높이를 클릭. 기본 수치가 있는데 이것을 30으로 바꾸시고 확인 누르시면 돼요. 행 높이가 이제 증가되죠. 그 다음에 그 C4부터 C15는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지도 않고 쓸데없죠. 그냥 편집하는 방법인데요. 더블 클릭해서 요 안에 가서 CK 사이에 문자하고 숫자 사이 빼기 들어간 소리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두 개만 해보십시오. 이건 시험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넣어야 돼요. 뭐 새로운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들어가서 더블 클릭해서 요 사이에 빼기 넣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아시면 돼요. 편집하는 방법은 더블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요 사이에 대시를 뭐 한 두 개만 해볼까요? 이렇게 편집하면 된다. 그건.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1분인데 뭐 어저께 했던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저께 했던 내용은 마스터하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은 복습은 그날로 마스터합니다. 미루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또 우리 일주일 뒤에 올 거잖아요. 그죠? 일주일 정도 되면 진도가 사실 많이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복습할 수 있으니까 잘 해오시고 그 다음에 2번을 보겠습니다. 2번도 범위 잡아서 병합할 거거든요. 그러면 범위를 잘 잡아냈죠. 우선 A4부터 A6을 잡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A7부터 A9 잡아주시면 돼요. 컨트롤 키 놓으시면 안 됩니다. A10부터 A12 잡고 그 다음에 A13부터 A15 잡아주면 되죠. 그 다음에 병합호 가운데 맞춤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끝이죠. 그러면 여기에 쿠키, 육포, 간식 이렇게 병합해서 가운데로 가 있는데 저까지가 반이 끝났고 그 다음에 A3부터 H3을 잡고 요 제목 K는 잡아주시고 그다음 한 개 더 있습니다. A4부터 A15를 잡습니다. 그 다음에 요 셀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노란색을 넣고 채우기 아이콘은 요거죠. 그래서 노란색 좀 돼 있거든요. 뭐 그냥 클릭하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안 돼 있으면 작은 화살표 누르셔가지고 노란색을 넣어주면 되죠. 자, 여기까지가
2번이 끝났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색깔만 넣으면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참조로 이게 이제 채우기 아이콘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음. 그러니까 학습하실 때 일회용으로 아시고 끝나면 안 되고요. 다음부터는 이 말을 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채우기 아이콘 위치는 알려드릴 건데 채우기 아이콘 이제 아셔야 돼요. 이 아이콘이라는 거.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특수 문자 넣는 방법인데요. 그 제목이 이거예요. 여기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셔야 돼요. 따닥. 그리고 반자 앞에 갖다 놓고요. 특수 문자는 미음 플러스 한자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음 입력하고 한자키를 누르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미음 플러스 한자. 저는 미음 입력하고 한자키 누르면 돼요. 미음 한여기 바꾸시고 한자키. 거기서 동그라미 문자가 선택하면 되겠죠. 근데 얘를 지금 앞 뒤로 넣어야 되거든요. 황자 뒤로 넣어야 돼요. 그러면 복사해서 갖다 붙여도 되고 또 미음 한자키 눌려서 또 넣어도 되고 뭐 복사인기 안 빠르겠습니까? 그래서 복사 같은 경우는 요 두 가지 외워놓으시면 편합니다. 복사는 컨트롤 C, 카피고 붙여넣기는 컨트롤 V, 붙이기입니다. 외울 때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 두 가지 키는 모든 프로그램 다 쓰거든요. 그래서 알아놓으시면 편합니다. 그러면 블럭을 잡고 컨트롤 C, 황자 뒤에 갖다 놓고 컨트롤 V. 그래서 미음 한자키 눌려서 넣어도 돼요. 그럼 앞뒤로 넣어주면 끝입니다. 그래서 미음 한자키를 잘 외워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3번 중간에 보면 동화를 넣을 겁니다. 동화기요. 여러분들 그 범위부터 잡고 설명드리면요. 판매가 F4부터 F15 잡고 동화기호를 넣을 건데요. 저 위에 보면 여기에 표시 형식 그룹이 있어요. 그리고 일반 돼 있죠. 야를 눌려가지고 통화 있습니다. 통화. 야 클릭. 자, 통화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통화기호가 숫자 밑에 붙어요. 그런데 회계하시면 안 됩니다. 회계와 통화 좀 틀려요. 그래서 차이점 좀 알려드리면요. 우리가 회계하고 통화는 어떤 차이점이 보이냐면요. 제가 두 가지만 들어볼게요. 하고. 자, 이것은 제가 통화로 한번 해볼 거고요. 야는 회계로 할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회계에는 회사를 쓰겠죠. 왜? 더 보기가 좋으니까. 깔끔하니까. 회계는 이 통화라는 요 원자 기호를 앞에 다 나열하고 딱 앞으로 오고 뒤에는 그냥 딱 맞춰줘요. 근데 얘는 딱 붙죠. 통화 기호 숫자하고. 근데 프린트 할 때는 이게 더 깔끔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통화 기호는 0이 표시되지만은 회계는 대시가 나옵니다. 그럼 회사에서는 뭐 세계계산서 이런 거 할 때 다 0을 표시하지 않거든요. 이런 식으로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통화는 딱 붙고 회계는 일단은 앞에 다 깔끔하게 앞에 다 배치하죠.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그거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은 통화로 하시면 되고요. 그럼 통화하면 이렇게 딱 통화에 붙죠. 이렇게 하시면 끝난 거고. 그다음에 새로운 기능인데요. J4부터 J15라는 데이터를 보면요. 요 숫자 데이터죠, 이게. 요 데이터를 복사해서 그냥 붙여넣을 건 아니고 연상 기능을 쓸 겁니다. 연상 기능. 이 복사했던 이 값을 여기에 판매가라는 범위에, 판매량 범위에 붙여넣기 넣는데 더해서 붙여넣어요. 그럼 야가 나중에 100이 될 거고 야는 48이 되겠죠. 3을 더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제일 처음에 야를 먼저 복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범위를 잡으실 때 J4부터 J15 잡고 일단은 컨트롤 C 복사하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눌러도 복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냥 붙여넣으면 안 되고 이제 중요합니다. 이제 더해서 붙여넣을 영역을 범위 잡습니다. 판매량 범위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요 안에서 이제 오른쪽 버튼 누르면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하시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오른쪽 버튼 누르면 요 메뉴가 있어요. 선택하여 붙여넣기. 요 안에 들어가면 연상 기능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눌려볼까요? 그러면 창이 뜰 건데 여기서 연산이 있어요. 연산. 그래서 더해서 붙여넣겠다. 그 말이겠네. 더하기 옵션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면 더해서 들어갑니다. 보세요. 이렇게 100이 되죠. 야는 48, 야는 96.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하실 때 일단은 추가 판매량 범위를 잡고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냥 붙여넣는 건 아니고 더해서 붙여넣을 부분을 범위 잡고 오른쪽 버튼 눌려서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누르는 거죠. 그러면 그 화면을 다시 보여드리면 복사했어요. 이 부분을 잡고 선택하여 붙여넣기 가서 여러분들 더하기를 선택하고 확인입니다. 그럼 결과는 이렇게 되죠. 148, 96. 요 값이 더한 값이 나와요. 그래서 요까지가 3번이 끝났어요. 한번. 자, 요 순서를 잘 기억하셨다가 시험에 나오면 실수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우리 어저께 형식 정의를 해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E4부터 E15를 잡고 자, 이 데이터는 사실 문자 데이터입니다. 예, 여기 보면 연하고 월이 직접 입력돼 있거든요. 그래서 문자 데이터를 대신한 경우 골뱅이 됐죠. 일단은 번부터 적어보면 E4부터 E15를 잡고 셀 서식 떼어볼까요? 자, 여기서 직접 형식을 정의할 때는 사용자 지정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표준 어저께 숫자를 했죠. 숫자는 안 되니까 골뱅이를 외우시랬죠. 골뱅이. 그럼 형식에 골뱅이 넣어주시고요. 그 뒤에 뭐 붙일 거냐면 책 보시면 까지라는 글자를 붙여놔 돼 있죠. 그럼 여기에 까지라고 쌍따옴이 안 쳐도 넣어주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뒤에까지라는 글자를 입력하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하면 까지가 붙죠. 안 보이는 것은 그대로 놔두세요. 굳이 지휘사항도 없는데 넓힐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일단은 까지가 붙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골뱅이는 문자를 대신하는 기호다라고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는 까지를 붙이면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4번까지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했던 내용입니다. 골뱅이. 자, 그 다음에 5번은 테두리 한번 넣어볼까요? 요번 테두리는 잘 보시면 검정색이 아니고 5번 문제 끝에 보니까 테두리 색을 파란색으로 바꾸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요즘. 그래서 일단 색깔을 파란색으로 넣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요 아이콘 쓰지 말고 셀 서식할 겁니다. 일단은 범위부터 잡으면 A3부터 이런 표를 다 잡는 거거든요. A3부터 여러분들 H15입니다. J 안 들어가요. 자, H15까지 잡아주시고 테두리 넣을 때는 그냥 넣을 때 이거 쓰면 되지만은 색깔이 들어가죠. 그럴 때는 셀 서식창을 띄웁니다. 그리고 테두리 terminal 색깔 넣기 위해서 테두리. 그다음 실수는 맞고요. 이 색깔을 바꿔야 돼요. 파랑 색깔. 그럼 색깔 자동되어 있죠? 파랑은 표준색에서 오른쪽 기준에서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색깔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일단 안쪽에 다 넣어야 되니까, 윤곽선 한번 클릭하고, 그 다음 안쪽 클릭하면 모든 테두리가 되거든요. 한 번씩, 한 번씩 눌러주시면 이게 다 들어가죠. 이렇게.
안쪽 윤곽선 안쪽을 클릭하시면 돼요. 그래놓고 확인 누르면 되자면요 색깔이 파랗게 들어가죠. 자 여기까지 하시면 잘 됩니다. 그 다음에 그 A17은 사실 여기 답이 다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일단 날짜 관련 형식을 좀 외우셔야 돼요. 저는 답이 일단 날짜 데이트 학습하는 거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도 가서 외우셔야 되죠. 여러분들 필기 공부를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뭐 여러분들 잘 하고 계시겠지만은 필기 다 공부하고 시험 칠 거예요 하는 분들 빼고는요.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일단은 날짜 데이터는 암기사항이죠. 연은 Y, 월은 M이고 D는 1입니다. 그래서 2열 먼스테이 약자입니다. 영어에서는. 그리고 요일을 한글로 바꾸는 형식 기호는요. A가 3번 들어가면 월, A가 4번 들어가면 요일이 다 나옵니다. 한글로 표시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설명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왜 A가 3번 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면 저한테 물으시면 안 되고 MS 개발팀 물어봐야 돼요. 요거는 정의인데 정의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의문을 가지시면 안 되죠. 그래서 뭐 쉬운 예로 1 플러스 1은 입니다 하면 왜 그래요?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죠? 이것은 계산식의 정의죠. 그죠? 그와 똑같아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A를 3번 넣으면 요 개발팀에서 이렇게 되게끔 코드를 짜놓은 거예요. 이건 우리는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죠. 이제 암기랬어. 그래서 무조건 암기하시다. 이거는 0에서 나와요. A는 여러분들 3번 넣으면 한글로 올이 나오고 4번 넣으면 다 나온다는 거죠. 이거 잘 외워놓으시고 그럼 예를 들어서 입력 데이터가 2025년 1월 1일이다. 그럼 Y를 2번 넣으면 여기 월 1은 안 나올 거고요. 왜? 연도만 두 자리 표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25만 나올 거고 여기 입력돼 있어도 Y를 4번 넣으면 월과일은 형식 정의를 안 했기 때문에 하나 안 보이겠죠. 2025 네 개 있습니다. 그리고 월은 총 4개를 정의할 수 있는데요. M을 한 번 넣으면 한 자리 월일 때는 1, M을 2번 넣으면 두 자리 말고 한 자리 월일 때는 0이 붙습니다. 두 자리는 M을 한 번 넣거나 11 같은 경우 2번 넣으면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한 자리 월일 때는 0이 붙는다. 그리고 세 번째는 001이 아니고 영어로 나옵니다. 그럼 회사에서 여러분들 엑셀 기초가 안 돼 있는 분들은 회사 가시면 또 치겠죠, 영어를. 그죠? 그럴 필요는 없고요. 아시면 여러분 M을 3번 넣으면 알아서 영어로 나옵니다. 월이. 그다음 4번 넣으면 다 나옵니다. 이런 제니얼이죠. 그래서 이건 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엑셀에서 형식을 적용하면 나온다. 소리죠. 그래서 3번, 4번은 필기용으로 적용합니다. 실기에서 이게 잘 안 나와요. 그 다음에 D는 한 번 넣는 게 있고 두 번, 세 번, 네 번 있는데 D는 1이죠. 그래서 1월 1일이니까 여기 혹시 날짜가 월요라고 가정한다면 일단은 두 개까지는 숫자로 나오거든요. 세 개부터는 해당 그 날짜에 요일이 영어로 나옵니다. 월요일하면 네 개 넣으면 먼데이입니다. 여기까지만 외워놓으십시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잘 외울 거면 잘 알아놓으시고요. 외울 건 앞으로 그러니까 함수 안 했지 않습니까? 그죠? 함수는 60개 외워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 함수는 한 20개, 20개. 자, 그래서 뭐 60개 얼마 안 돼요. 근데 엑셀이랍니다. 1급은 100개가 넘거든요. 1급 함수만 100개 넘어요. 160개 외워야 되죠. 근데 이렇게 다 외우지는 않고 이제 기초에 등장하는 함수 외우다 보니까 뭐 1급도 조금 뭐 여러분들 외우는 20개 중요함수에서 몇십 개가 더 들어가겠죠. 중요함수는 뭐 늘 나오는 것만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암기할 내용은 나중에 함수할 때 알려드릴 거고요.
그러면 이게 왜 답이냐면, 이런 답을 다 적어놨어. 예를 들어서, 이거 답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예를 한번 해보면 우리가, 2025년 오늘 날짜로 한번 해보면 더 낫겠죠. 4월 06일, 이런 식으로 출력하고 싶어요. 그러면 입력 예는 이렇다 보면 되죠. 입력 예는 연월일 치는 건 아니거든요. 25년 4월 6일이라고 입력한다면 여기 치면 2025가 붙거든요. 그럼 04월 06일이 될 거예요.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아무 셀에 가셔가지고 25년 빼기 4 빼기 6 엔터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 날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형식으로 한번 바꿔볼 거냐면 복습으로 이렇게 표시되게 연 들어가고 월 들어가고 일 글자는 치면 되고요. 요일이 한글로 나오죠. 그러면 한번 써보면요. 이렇게 형식으로 정의할 거거든요. A를 세 번 넣는 이유는 한 자리 요일 한글이기 때문에 네 번 넣으면 안 되죠. 네 번은 수요일 이유가 되죠. 수만 나오게 할까요? 이렇게 형식을 정의하면 돼요. 근데 이게 M이 왜 두 번 있냐면 이 월이 공이 붙죠. 근데 이렇게 되면 M을 한 번만 넣으면 돼요. 이라면 두 번. 그다음에 1도 두 자리 공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T를 두 번. 한번 해보면요. 해당 셀에 두고 셀 서식창을 띄우고요. 표시 형식 가서 사용자 지정 가볼까요? 그러면 원래 거 이거 깔끔하게 지워버리거든요. 자, 일단은 Y를 네 번 넣어주면 되죠. 한글로 오면 띄우고 월 그냥 문자 쌍따비 안 쳐도 그냥 넣어줍니다. 띄우고 DD1 띄우고 가로 열고 A를 세 번 가로 닫고 가로는 이하 가로가 쳐져 있기 때문에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들어갈 요일은 수를 치는 게 아니고 A를 세 번 넣는 거죠. 오늘은 일요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당연히. 자, 그러면 이렇게 형식을 정했을 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확인 누르면 나옵니까? 저 근데 이것을 쓰는 이유는 딴 이유는 없고요. 여러분들 만약에 회사에서 2012년 5월 3일에 대한 요일을 알고 싶어요. 그러면 달력을 여는 게 아니고 엑셀로 알 수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2012년 5월 3일이 무슨 요일이 알고 싶으면요. 12년 빼기 5 빼기 3 하면 5월 3일은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확인해 보면 목요일이 맞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쓰더라 이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들을 잘 알아놓으시고요. 뭐 시험을 떠나서 뭐 시험도 나오지만 잘 배워놓으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답이 적혀 있죠. 얘는 어떻게 하냐면 연자 치고 한자 키 누르면 한자 창이 뜨거든요. 한자로만 바꾸면 돼요. 이 답에 책에 보면 답을 적어놨죠. 그래서 의미는 미리 설명을 드렸어요. 요 의미는. 요 그대로 형식을 적용하시면 돼요. 한번 해보면 올라왔어요. 해당 셀이 이 17셀에 갖다 놓고 컨트롤 1번 또는 셀 수식. 제가 뭐 컨트롤 1번만 안 해도 아실 것 같아요. 사용자 지정 가서 똑같이 치면 됩니다. Y를 4번 한글로 연치고 한자키 누르면 돼요. 그러면 한자창이 뜨죠. 해년자 넣고 띄우고 그다음에 월또 한자키 월자 넣고요. 띄우고 DD1 뭐 그대로 치면 되죠. 또 한자키 눌리고 그러면 뭐 그대로 한자만 바꿔줄 뿐입니다. 연, 월, 일 이런 식으로 그리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한자로 나오죠. 한자로 바꾸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여러분 아까 정리했던 거 그걸 좀 잘 외워놓으시고 몇 가지가 셀 서식 관련이 다 끝났거든요. 요거 닫고 그 교재는 1-48페이지고요. 공상 조건부 서식 파일 있으면 돼요. 요게 공상 조건부 서식 그리고 막바로 조건부 1, 2라고 이시트 이식 돼 있을 거고요. 하기 전에 또 개념 일단 조건부 서식은 무슨 기능이냐부터 알아보면 여러분들 조건부 서식은 수식으로 작성할 건데요. 나중에 수식의 시작은 너를 내죠. 는. 그리고 수식으로 작성한 조건이 만족할 경우 엑셀이 검사하거든요. 수식으로 조건식을 넣을 거예요. 그때 엑셀 알아서 그 행에 대해서 지정한 서식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게 그러니까 행 전체는 아래 방향으로 서식 넣는 문제고요. 열 전체는 오른쪽으로 서식을 넣는 문제거든요. 근데 열 전체는 2급에서 나오진 않아요. 1급에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2급은 다 아래 방향으로 서식 넣는 거거든요. 행 전체 이것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그리고 또 수식 작성한 조건이 만족하지 않을 경우는 서식이 자동 해제되거든요. 이 중요한 것은 여기서부터 이제 그 어저께 잠시 언급했던 주소 형식을 혼합 참조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이유가요. 여러분들 조건부 서식으로 서식 창안에서 셀 주소를 찍으면 기본적 주소 형태가 절대 참조돼. 고정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트에서 넣고 주소를 찍으면 이런 주소는 상대 참조를 했죠. 변환 주소. 그러면 선생님 주소 형식 모르겠는데요. 잠시 언급을 해드리면 주소 형식은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상대 참조가 뭐냐면요. 변환 주소 또는 범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기초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서 따로 뭐 이게 자세하게 나와 있진 않아요. 그래서 어차피 2급 수험생들은 또 기초를 안다는 전제의 책을 만들기 때문에 기초 엑셀이 알겠습니까? 교재가. 그래서 안다고 보고 이것을 나눠놓은 거죠. 일단 여러분들 상대 참조는 이제 수식을 넣을 때 넌이 들어가잖아요. 첫 번째 주소를 탁 찍으면 기본 지키는 주소 형태. 이게 상대 참조입니다. 변화는 변한다라고. 그래서 저 사람 너무 상대적이구만. 그 사람에 따라 변하는 사람이죠. 카멜레온 같이 존재입니까? 그죠? 그래서 상대적인 사람은 별로 뭐 썩 좋은 이미지는 아니죠. 성공하는 이미지를 될 수가 있죠. 어, 그냥 변하는 주소 범위를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달러가 들어가면 절대 참조라거든요. 달러는 뒤에 것을 보죠. A는 열이고요. 숫자는 행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어야 돼요. 기초에서. A는 열이고 숫자는 행이다. 나중에 함수할 때 그때 돼도 A가 열인지 행인지 모르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나중에 이제 또 막혀버리죠. 함수할 때는. 지금 기초할 때 잘 알아놓으시고요. 그래서 숫자는 행이고 알파벳은 열입니다. 그래서 야는 뒤에 것을 고정하거든. 달러는. 그러면 열고정, 행고정입니다. 이런 주소는 상대 절대 참조. 달러를 직접 입력하는 건 아니고 입력을 하도 뭐 안 되는 겁니까? 안 되지는 않고 늦죠. 또 직접 입력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시험에서. F4키를 씁니다. 그럼 F4키 한 번 눌리면 야가 상대가 절대로 바뀌거든요. 주소 형식이. 달러가 들어가요. 우리 연습해 볼 거지만 일단은 변하지 않는 주소 범위 참조는 무조건 주소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요. 범위도 들어가 있습니다. 참조는. 그 다음에 얘는 주소를 제가 해놨죠. 혼합 참조는 행 또는 열만 고정된 주소를 말합니다. 혹은 범위. 야는
달러는 뒤에 것을 고정하죠. 행만 고정한 주소는 여러분들 요 형태고요. 열만 고정됐을 때 이렇게 됩니다. 달러 A. 뒤에 것을 고정할 거니까요. 그럼 F4키 누를 때마다 이 바뀌거든요. 연습 한번 해보면 아무 셀에 가셔가지고 자 한번 해볼까요? 자 그래서 넣으시고 주소를 찍었어요. 그 다음에 이런 주소는 아무 주소나 찍어놓은 게 없습니다. 이런 주소는 상대 참조. F4키 한번 눌려볼까요? 눌리면 절대 달러가 들어가죠. 또 눌려볼까요? 또 눌리면 혼합인데요. 야는 먼저 행만 고정시키죠. 혼합 또 눌려볼까요? 열만 고정된 주소. 또 눌리면 상대. F4키 누를 때마다 한번 눌려볼까요? 별대, 혼합, 혼합, 상대 이렇게 바뀝니다. F4키는 당연히 외워요. 그래서 우리 쌤이 하는 말씀이 시험장 가면 당연히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외화를 했는데 안 외우고 있는 분들 보면 할 말은 없지만은 또 학원 또 옵니다. 재수가. 간호과 멘토 선생님들이 80% 출석되면 또 재수해 줄게요 하는 분들 있는데요. 그런 분들 와도 나중에는 안 와요. 왜? 공부 안 할 사람이니까. 여러분들 절대 재수하지 말고요. 한 방에 걸리세요. 한 방에. 또 올라고 생각하지 말고. 2급은 국민 자격증이거든요. 고등학생도 따는 자격증이에요. 근데 대학생 입장에서는 떨어지면 좀 그렇죠. 그리고 뭐 일하시는 분들은 좀 시간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학생들은 한 방에 다 걸리거든요. 빨리 2급 따고 1급으로 넘어와야 돼요. 대학생들은 1급. 그죠? 왜냐하면 우리 스펙 올려야 되잖아요. 자격증 2급은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하고 기획해서 1급은 공기업 기본 자격 소양 자격증. 공기업이 준비하신 분들은 1급을 꼭 따야 돼요. 근데 이급을 배우고 1급 가면 좀 약간 좀 낫긴 낫죠. 자, 중요한 것은 세 가지 형태 이렇게. 자, 이런 부분들을 미리 이제 잘 알아놓으시고, 자, 그러면 이 말을 왜 했냐면, 여러분들 올라갔어. 어떤 경우냐면, 만약에 이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중간 성적을 예를 든다면, 중간 성적이 뭐, 여기 보니까 뭐 점수가 아주, 이게 88점짜리 됐네요. 그럼 100점 만점이라면 점수가 상당히 낮네요. 학생들이, 그죠? 일단은 예를 들어서 50 이상인 중간 성적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건을 만족할 때 만족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 영화 나이고 68 만족하죠? 근데 이것만 색깔 들어간 게 아니고 요 행이 요 68의 넓은 행이 5행 이 전체가 다 들어가요. 범위자만. 그래서 행 전체에서 이렇게 다 들어가거든요. 예하면 68점이 아니면 색깔이 없어져요. 근데 우리가 조건부 서식에서 주소를 찍으면 어디 찍히냐면 자, 주소를 제가 만약 25를 딱 찍잖아요. 이렇게 찍히는 게 아니고 족보무 소식 창에서 이렇게 찍혀요. 절대 참조.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엑셀이 이제 이것만 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밑에도 검사를 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용자가 보시면 여러분들 주소를 딱 찍었는데 이렇게 찍힌 야를 안 풀어줬어요, 행을. 그러면 엑셀은 요 사행을 움직이지 말라고 사용자가 딱 묶고 놨으니까 보정해 놨으니까 못 내려가는 거지. 그러면 이것만 검사하고 빠져나가 버리거든요. 엑셀은. 왜? 사용자가 막아놨어. 엑셀은 시킨더랍니다. 그러니까 못 내려오고 이 검사 결과로 서식을 다 넣어버립니다. 근데 요거는 50이라도 50 이상 값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 논리적 펄스 값이 나온 거고. 그러면 50 이상 값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색깔을 다 안 넣어버립니다. 그럼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행 부분은 보정을 풀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애들이 밑에 가서 검사를 수행하거든요. 그럼 왜 이런 보정을 해야 됩니까? 요거 풀어주면 지 맘대로 왔다 갔다 하겠죠. 그죠? 움직이면 열 방향을 막 검사합니다. 엑셀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치열에서만 검사하되 사행만 검사하지 말고 밑으로 다 검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을 풀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행 전체에 대해서 서식 넣는 문제는요. 행부분된 절대 참조 조서에서 행부분이 고정된 부분을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F 쌓기 두 번입니다. 두 번 늘리면 절대에서 두 번 늘리면 행만 풀리거든요. 그래서 요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계속 제가 이제 문제 풀 때마다 계속 말을 하는데 시험장 가면 이 고정을 하지 않아요. 아니, 그런 분들은 그냥 떨어져야 돼요. 왜?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있죠. 맨날 강조해도 안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은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부할 때 야를 꼭 기억해야 돼요. 그 이유는 말씀드렸습니다. 밑으로 검사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요. 그러고 이제 문제에서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조건을 파악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책 보시면요. A4부터 H18이라고 적혀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조건 서식은 작업 들어갈 때 조심할 거. 절대 제목행은 안 들어갑니다. 검사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딱 적혀 있죠. A4부터 잡아라 했죠. 그럼 나중에 하실 때 A4부터 어디까지 잡아야 됩니까? H18까지 잡아줘야 돼요. 근데 왜 이렇게 다 잡아야 됩니까? 만약에 중간만 검사할 건데 이렇게 잡는 이유가 뭡니까? 안 올라. 그럼 범위 잡힌 영역에 대해서 서식이 들어가거든요. 그 대신 만약에 중간으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야가 68.1 50 이상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조건을 만족을 했을 때 요 행 전체가 다 들어가요. 왜? 범위가 다 잡혔기 때문에. 범위 잡힌 영역에서 다 넣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요 부분만 색깔에 들어가겠죠, 그죠? 또 여하도 마찬가지죠. 이하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러면 여기만 들어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 접어주면 되지. 이렇게 잡는다면 이 부분만 들어가. 범위 잡는 거에 따라서 엑셀은 시킨 대로 한다 했지 않습니까? 이것만 넣는 것이 특정 범위에 대해서만. 시험에서 이렇게는 안 나오고 데이터 범위 전체를 잡고 특정 주소의 조건을 만족할 때 이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관련된 행도 다 넣더라 이거죠. 그래서 범위 잡을 때 여러분들 또 실수 많이 하는 게 요 제목행을 많이 잡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문제 보면 A4라고 분명히 적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잡습니다. 여기 잡으시면 안 돼요. 제목행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조심하시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조건이 학번이 2024로 시작이 나왔죠? 시작 동그라미. 어저께 우리 텍스트 함수 좀 했는데요. 시작에 나오면 레프트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어저께 핵심 포인트를 언급을 안 했지만 오늘 언급할 건데요. 어저께 제가 이거 그냥 보시면 돼요. 텍스트 함수를 사용했을 때 특정 부분을 추출한 데 있죠. 근데 문자 데이터는 한번 치보면 왼쪽이고 숫자는 오른쪽 정렬이 될 거고 기본 정렬이.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이 숫자를 내가 5를 추출한다면 얘가 숫자라면 정렬은 오른쪽에 딱 붙어서 추출돼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5를 치볼까요 그냥? 숫자니까 오른쪽 오잖아요. 그죠? 근데 야가 추출하면 왼쪽에 붙어요. 무슨 말이냐면 한번 보여드리면요. 눈에서 라이트 적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주소 찍고 오른쪽에 상계 추출하면 당연히 5가 나오겠죠. 근데 정렬 보세요. 문자 데이터 성격을 바꿔요. 근데 계산은 되지만은 요 데이터 성격으로 논리적 검사할 때는 문자 오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면에서 이제 논리식을 한번 넣어보면 이 주소에 있는 값 5는 같으냐 이거죠. 이렇게 치면 제가 숫자 5를 친 거거든요. 그럼 숫자 5와 같으냐? 야는 숫자 5가 문자 옵니다. 엔터 치면
true가 나오지 않고 false가 나오죠. 근데 이 엑셀 틀린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데이터 성격을 몰라서 그런 거죠. 쌍둥이 쌍둥이. 쌍둥이 얼굴 같잖아요. 성격까지는 같지 않죠. 아무리 쌍둥이라도. 야, 너 형님, 야, 동생이다. 얼굴은 같지만은 성격은 틀리죠. 야는 숫자 성격이고, 야는 문자 성격이죠.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쌍따옴표를 치면 문자 오냐라는 말이거든요. 숫자 주변에 쌍따옴 치면 문자 오라고 인식하는 엑셀은. 그래서 엔터 치면 이렇게 설명했더만은 막 숫자도 문자도 무조건 쌍따옴 치는 분이 있어요. 아, 그런 분들은 좀 문제가 좀 있죠. 그냥 마구잡이로 공부하는 분들이고요.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되고 이유를 지금 설명드렸죠. 그래서 텍스트 함수로 추출한 모든 숫자 데이터는 문자. 잘라오면 성질이 바뀌어요. 그것이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적어놨어요. 오늘 어떻게 했던 거고. 자, 요 함수 세 가지를 어저께 했지 않습니까? 어저께 안 했나? 처음이죠. 아, 잘 발렸네. 아, 그거는 제가 설명하고 돼. 아, 그래서, 안 했군요. 자, 요것은 제가 우리 쉬었다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 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이렇게 할 게 아니고, 함수 한번, 뭐, 기본, 뭐 또 함수 또 할 거지만요. 컨트롤 키 누르고 영어 N자 눌러보세요. 새 오픈탕 여세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N은 U입니다. U, 새로운 U. 그럼 새 통화 문서를 읽을 건데, 컨트롤 키 누르고 N.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체크할 게 뭐냐면요. 일단은 함수 사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일단은 앞에 넌이 들어가야 되고 함수명이 들어가요. 함수이 나와 있으니까 좀 설명드릴게요. 함수명은 대소문자를 구별하지 않고요. 소문자 쳐도 되고 가로를 꼭 여시고 꼭 가로를 닫아줘야 돼요. 함수 사용법에. 가로를 안 열면 함수가 아니고 영어죠. 그죠? 열고 꼭 닫아야 돼요. 인수는 가로 안에 들어갈수록 인수라거든요. 함수에 따라서 인수는 개수가 다 틀립니다. 뭐 여러 개 들어갈 수도 있고 한 개만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인수가 여러 개 들어갈 때는 인수 구분은 콤마입니다. 그러면 인수로서는 뭐 다양하게 넣을 수 있습니다. 음.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함수가 세 가지거든요. 텍스트 함수를 먼저 배울 건데 요거만 있는 건 아니에요. 문제에 관련된 거 먼저 하면요. 레프트, 미드, 라이트 함수를 먼저 이게 시험이 잘 나오고 레프트는 일단 공식이 셀 주소 콤마 숫자입니다. 프린트본에 다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셀 주소를 왜 찍었냐면 어차피 주소 찍어야 돼요. 주로 뭐 교과서적인 출판사 교재는 뭐 텍스트 뭐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건 다 필요 없고요. 어차피 주소 찍어요. 주소 안에 이 데이터에서 숫자만큼 추출이거든요. 개수라고도 하고 숫자라고도 합니다. 기준이 왼쪽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가 나오면 항상 CMS는 시작하는 시작값이 시작이니까 왼쪽이죠. 그래서 야가 나올 거고. 그럼 뭐 우리 레포트 해가지고 만약에 주선의 데이터가 아카데미가 적혀 있다면 왼쪽에서 두 개만 추출한다면 한 개, 두 개니까 아카만 나오겠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보면 A1 셀에 아카데미라고 치시면 그다음에 한번 추출되는지 한번 확인해볼까요? 그다음에 B1에 가서 여러분들 넣어하시고 여러분들 영어로 LE만 쳐도 나옵니다. 레프트. 그리고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따닥 가로가 열어주고 여기에 우리 프로그램적 요 텍스트가 되어 있잖아요. 이 주소 찍으시면 돼요. 요 넘 캐릭터는 요거는 문자고 숫자죠. 문자 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레프트 하셨다면 갈로가 열리죠. 더블 클릭하면 A1 주소를 찍고 여기서 몇 개? 두 개만 추출해 볼까요? 아까만 나옵니까? 레프트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수 의미 아시고요. 공식을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이냐? 두 개까지만 갖고 올 거니까. 그래서 아카가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한번 볼까요? 라이트인데요. 라이트는 오른쪽 기준이에요. 숫자만큼 추출입니다. 야 나오면 끝나는 끝에서 이게 나오죠. 그래서 아카데미가 있다면 나는 데미를 추출하고 싶어요. 그럼 오른쪽을 기준으로 하나, 두 개를 갖고 온대죠. 그래서 2입니다. 2. 그럼 데미가 나올까요? 이것도 한번 해보면 요 밑에 B2셀에 가셔가지고요. 연하시고 라이트 RI만 쳐도 라이트 나오죠. 더블 클릭 요소 찍고 여러분들 오른쪽에서 두 개만 추출해 볼까요? 그러니까 데미가 나옵니다. 데미. 그래서 기준점이 오른쪽. 그래서 공식은 인수가 지금 두 개 들어가죠. 두 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미드 함수는 기준이 없어요. 얘는 미드는 미들 약자는 맞는데 중간에서부터 나는 개념은 아니고요. 시작 위치를 잡아줘. 인수가 세 개 들어가요. 나는 시작 위치를 기준으로 숫자만큼은 추출입니다. 그럼 문제에서 몇 번째를 시작으로 이 이렇게 나오면 얘가 시작을 잡을 부분이에요. 근데 시작 위치는 기준이 뭐냐면요. 왼쪽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카드를 추출하고 싶어요. 그러면 카드는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니거든요. 기준이. 그럼 카의 기준을 잡아줘야 되는데 카는 왼쪽에서 보면 두 번째 위치. 야를 시작으로 잡아요. 이 야를 시작으로 한 개, 두 개를 갖고 와야 되죠. 카드가 나오겠죠. 그러면 시작 위치는 2는 카의 왼쪽에서 셀 때 위치고요. 야를 시작으로 글자 두 개니까 2를 넣어줘. 이 콤마 2가 되는 거거든요. 해보면 넌 하시고 미드 MID 자, 그 다음에 주소를 찍고요. A1을 찍고 그 다음에 콤마 시작 위치는 입니다. 그리고 2를 넣어줘. 그럼 카드가 나옵니까? 콤마 1을 넣어줘. 주소 찍고 주소가 있어야지 추출하죠. 그죠? 자, 그럼 요 세 가지가 기본 함수 정리. 이렇게. 그러면 텍스트 함수가 딴 데서도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잘 나오고요. 자, 까지 잘 나오니까. 시원에 가셔가지고요. 부산시, 지구관, 진구, 서울연결군. 이렇게 입력해 놓고, 살살 띄어쓰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좁으면 이렇게 걸치지죠? 요 C와 D 경계선을 가면 더블 클릭 아니고서 더블 클릭하면 자동 너비가 되거든요. 이게 좀 넓게 보이죠? 그러면 D1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건 추출 결과입니다. 지금 이렇게 입력해 놓으시면 아니고요. D1에 부산시가 나오게 하고요. 입력하는 이렇게 나오게끔 해야 하는 거고. 그냥 진구, 그냥 선, 일본. 함수는 여러분들 부산시는 레프트, 진구는 미드, 서면 1번가는 라이트를 써가지고 추출을 한번 해봅니다. 이것은 레프트, 야는 미드, 야는 라이트를 써가지고 추출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도전이죠. 일단은 부산시는 왼쪽에서 세 개만 갖고 오면 되죠. 그러면 나올 거고. 한번 볼까요? 그럼 면에서 그다음에 이 주소에서 세 개까지만 갖고 오면 되죠. 왼쪽이니까. 부산시가 나오고. 그다음에 친구가 문제인데 여러분 친구를 추출할 때는 미드밖에 없죠.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니고 오중간하네요. 그러면 진짜 요 진이라는 글자 있죠? 야는 왼쪽에서 몇 번째 있는가가 중요하거든요. 오버가 되는 이유가요. 여러분들 공백도 살려야 돼요.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입니까? 그럼 왜 온지를 이해하면 되지. 그리고 친구니까 글자 두 개잖아요. 그러면 이를 넣으면 되지. 콤마이죠. 그럼 미드스 가지고 미드스 써 여러분들 C1에서 왜 온지만 이해됩니다. 그 다음에 글자는 두 개니까 이라는 것은 당연하게 이해가 될 거예요. 두 글자. 그리고 갈로 닫고 있다니까 나옵니까? 친구.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따라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합니다. 왜냐면 워드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아, 이거 잘 됐다고 자기가 한줄 착각하거든요. 집에서 이 데이터 말고 딴 데이터를 막 집으면서 연습하는 거예요. 보기 공부를 잘하는 학습. 그리고 한 개 더 있죠. 서면 1번 가는 글자 몇 개입니까? 다섯 개죠? 오른쪽에서 다섯 개만 갖고 오면 되겠네. 그래서 라이트를 써야 되죠. 자, 그리고 C1에서 여러분들 콤마 5죠? 그러면 3 1번가 나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함수 공식만 이해한 거예요. 여러분 나 함수할 때 공식만 이해하면 문제가 풀리느냐 안 풀립니다. 뭐 공식 알고 있으면 문제 다 풀려 착각하는데 기출 패턴을 또 알아야 돼요. 유형을. 이거는 나중에 함수할 때 하는 거예요. 근데 함수 공식이 일단 제일 중요해요. 공식을 알아야지만 응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딱 한 가지입니다. 공식을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요거만 외우지 말고 한 개 예를 들어서 같이 외워놓으시면 좋죠.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인데요. 기초.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조건식을 넣을 거거든요. 그럴 때 식 작성 순서는 요겁니다. 자, 조건 입력법이 뭐냐면 조건부 서식에 쓰고요. 혹은 함수, 논리 함수하고 같은 게 야예요. 야는 if 함수가 빠진 기능입니다. 조건부 서식이니까. 함수에서는 논리 함수 if거든요. if 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때 쓸 때도 이 순서로 넣을 거예요. 논리적 검사를 하는 게 논리식이거든요. 그때 조건 입력 심수는 제일 기본 형태가 셀 주소 안에 있는 데이터를 이제 주소를 찍을 거죠. 항상 비교 연산자가 들어가야 돼요. 정말. 왜냐하면 논리적 비교할 때는 야와 야를 비교하는 거잖아요. 비교 연산자가 들어가야 되죠. 그 비교 연산자를 먼저 보면 이겁니다. 올라가서 여러분들 야는 필수한 겁니다. 그래서 이상은 흑은 나갔다. 이것도 먼저 볼까요? 같이 외놓으셔야 돼요. 이하는 작거나 같다. 초과는 크다. 미만은 작다. 이것은 같지 않다, 아니다, 포함되지 않는다. 너는 같답니다. 여섯 개만 봅시다. 여섯. 조합적 기호에서는 이상은 이런 기호를 쓰죠. 이렇게. 근데 엑셀에서 이거 치기가 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D로 치는 겁니다. 엑셀은. 자, 그래서 이상과 이하는 넌이 뒤에 갑니다. 이상 넣었더만은 헷갈려가지고 이렇게 넣는 분도 있어요. 이거 이상이라고 이렇게. 너는 앞에 가는 게 아니고 어디 간다? 뒤로 가는 거예요. 요거 틀렸어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순서 잘 보시고. 자, 이게 비교연산자인데요. 요것을 여기 넣을 거예요. 또 숫자를 비교할 때는 숫자는 그냥 입력하면 되고요. 문자를 비교값으로 넣을 때는 쌍따옴 이렇게 묶어야 됩니다. 약속된 거거든요. 쌍따옴 묶는다는 거. 요 얘를 뭐 간단하게 한번 보면 이런 경우죠. 얘 가가 그럼 여기서 비교를 한번 해보면 눈에서 이 주소 찍었잖아요. 그다음 비교하기 위해서 같으냐 가와 같으냐 할 때 문자니까 이렇게 쌍따옴 치면 되죠. 그리고 가와 같은 거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맞으면 true가 나오는 거예요. 엑셀에서는. 맞으니까 true. 그런데 야가 나와 같으냐 할 때 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false. 여기 조건 입력 문제예요. 음. 뭐 숫자로 하면 숫자로.
100이. 그럼 여기에 여러분 눈에서 이 셀 유선의 데이터는 이상이냐, 100 이상이냐, 100 이상 맞죠? 100을 포함하니까. 일단 true. 그러면 이 숫자는 100 미만이냐? 미만은 아니죠. 작지는 않죠. 같거나 큰 값 알겠습니까? false. 도 순서가 이 순서, 이 순서.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조건부 서식에서 뭐 기능 순서가 그 다음이고요. 이거부터 하셔야 돼요. 넣는 방법. 이게 가르쳐 쓸 거거든요. 자, 이게 가장 기본에 되는 패턴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함수가 들어가죠. 함수를 넣어서 결과값 구하겠죠? 그거하고 비교하는 거죠. 그거하고 입력된 숫자나 문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두 번째는 A001이 하면 여러분들 이 값이 앞에 추출한 값이 A와 같은지를 검사하겠다.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함수를 안 쓰고 넣어가지고 이것은 A냐 하면 엑셀이 인식을 못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야, A001인데 A라고 비교를 해야 하니까 엑셀은 뭐 A 아닌데 야들 좀 조금 빼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A001하고 A는 같지 않죠. 그럼 뭐 써야 돼요? 뭐 레프트를 써가지고 추출해서 비교한다면 그때 함수를 만약 넣는다면 우리 함수 배웠잖아요. 그리고 왼쪽에서 한 개 추출한 값이 여러분들 A냐 할 때 엔터 치볼까요? 당연히 A 맞죠, 이제는. 이때 들어가는 게 함수죠. 함수에 나온 결과 값하고 비교해 본다면 A가 맞네. 여기 두 번째 조건 입력 분석. 물론 함수는 뭐 문제에 따라서 뭐 다양하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함수가 들어가고 직접 입력을 하지 않고 주소 안에 데이터 비교할 때는 야를 살짝 바꿔서 이렇게 안 하고요. 여기에 제가 A라고 입력해 놓고 그럼 여기서 야를 지우고 다 잘 안 보이니까 넓게 해서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것도 잘 안 보이고 좀 더 넓게. 그러면 요거 말고 요 주소 있는 값과 비교할 때 야가 함수 비견산자 셀 주소입니까? 그러면 요 아래에 있는 값이 A냐? 맞네요. 그죠? 여기 세 번째 순서입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함수의 결과값과 함수의 결과값으로 비교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것은 2급에서는 잘 나오지 않고 1급에서는 기본으로 나오는 패턴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 몇 가지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건지 간단하게 한번 또 보여줄까요? 그러면 이것으로 뭐 똑같이 갑시다. 여기도 만약에 A001을 합시다. 그죠? 그럼 함수는 요거 콜라까 그냥 100A를 합시다. 거꾸로. 그럼 라이트를 반대 함수를 쓴다면요. 라이트에서 오른쪽에서 한 개 추출합니다. 그럼 A가 되겠죠, 나도. 그럼 여기도 A가 나오고. 여러분들 요 옆에 거도 A가 나오잖아요. 그럼 함수와 함수의 결과값으로 비교를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야도 A가 나올 거고, 야도 A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들어갑니다. 그래서 함수와 함수의 결과와 결과로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총 네 가지 패턴이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여기까지 뭐 기본 패턴 시험에서 1번하고 2급에서는 2번 정도.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 2급에서는 요 함수 말고 주소와 주소를 비교하는 것이 또 시험에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소 찍었던 요 안에 데이터하고 요 안에 데이터 비교하는 거죠. 그것을 잠시 또 보여드리면 숫자를 좀 달리하면요. 야가 80이고 야가 60을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너무 넓으니까 좀 줄여가지고 자, 면에서 이 데이터의 주소는 크냐 누구보다 이 주소인 데이터가 이게 거지. 당연히 80이 크죠? 이상값 맞죠? 커나 같은 값 맞죠? 그러니까 true. 야가 만약에 100이면 안 크잖아요. false. 그죠? 이런 경우가 어떤 주소와 어떤 주소의 값하고 값하고 비교하는 거죠. 이 정도가 있거든. 그래서 보통 이렇게 1번, 2번 정도만 나온다고 보면 돼요. 급은 1급은 아주 재밌게 나오거든요. 다양하게. 네, 1급 공부하시면 여러분들 해랑 수련 아니지만 반드시 이 하루하루가 스릴입니다. 계속 새로운 거 나와요. 그러니까 1급 공부하는 분들은 한 달 지나면 얼굴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만 두 과목을 해야 됩니다. 우리 1급과 2급은 시간이 똑같아요. 그 2과목, 두 과목을 땡긴다 보세요. 얼마나 바쁜지. 그래서 웃을 여유도 없고 그냥 무조건 따라하는 거야. 요가 끝나면. 그래서 2급은 낫습니다. 괜찮은 시간이에요. 그죠? 1급은 두 과목이거든요. 완전 빡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특별히 제가 좀 전체 나가는 거거든요. 1급은 이렇게 안 나가요. 이렇게 나가면 많은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1급은 좀 빨리 나가고.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 1번, 2번 패턴으로 가면 돼요. 요거. 요 2급은 요 정도 여기에서 여기에 들어간다고 보면 되죠. 주소가 들어간 경우는 2번 요 밑에 이렇게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소 찍는 경우는 이런 경우보다는 함수하고 이런 것보다는 주소와 주소 비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기본이 끝났거든요. 우리 독분 입력 순서하고 올라가서 여러분들 비윤선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우리 뭐 했어요? 함수 했잖아요. 그럼 준비가 다 됐어요. 마지막으로 히든으로 이제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이제 아까 요거죠. 제일 중요한 거. 자, 끝에 있는데요. 텍스트 함수를 사용해서 추출한 모든 데이터. 아까 쌍둥이 올 아까 비교했잖아요. 그것은 모두 문자 데이터로 변환되기 때문에 숫자를 추출했을 때 문자 데이터 성격이 바뀌거든요. 그럴 때는 문자로 비교해야 됩니다. 그게 이 문제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문제로 접근해 보면 올라가서 요거는 잠시 닫을게요. 여러분들 이제 여기 학번이 다 숫자입니까? 그럼 우리가 앞에서 몇 개 추출할 거냐면 비교값이 2024니까 4개죠. 그럼 4개만 추출해야 돼요. 그럼 이 추출한 2025 요 셀에 있는 데이터는 당연히 문자 데이터입니다. 그때 여러분 나 비교할 때 여러분 지금 2024로 시작하는 저 같은 해거든요. 이 꼴에서 이렇게 치면 안 돼요. 2024라고 치면 안 되고요. 요 뒤에 앞뒤로 뭐 붙여야 돼요? 쌍따옴표 치는 이유가 이 의미입니다. 근데 문자는 쌍따옴표를 쳐야 되는데 숫자는 쌍따옴 치는 거 원래 아니거든요. 근데 요 앞에 뭘 썼을 때 텍스트 함수가 아니라 다 묶어줘야 돼요. 숫자든 문자든. 왜? 문자니까. 무조건. 그거만 기억하면 돼요. 여러분들 이제 그것을 아시고 이제 조건부 서식 작업 순서를 좀 알려드리면요. 항상 조건부 서식은 범위가 제시되어 있거든요. 그 범위를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전체 범위라는 것은 문제에서 보시면 A4부터 H 열려드리죠. 그것을 잡아주셔야 되는데 절대 제목행은 지정하면 안 됩니다. 간혹 가다가 마지막 행에 병합된 셀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시험에서.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밑에 내려가 보시면 병합된 셀이 없죠. 여기 밑에. 없는 이유가 여러분들 제가 만약 예를 들어서 이거 병합시켜서 만들어 보면 이게 합계랍니다. 병합시키면. 그러면 이런 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들어졌다 칩시다. 이런 표가 한 개 만들어 보면 그리고 요 밑에는 여러분들 전체적인 또 총합계가 한 개 나온다면 이렇게 나와 있다면 이런 식으로 그럼 우리 범위 잡을 때 요 행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면 안 돼요.
야는 순수한 데이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밑에 병합된 셀이 있을 경우는 A4부터 어디까지 H 여러분들 18가지를 또 제시하게 되어 있어요. 문제 안에서. 근데 우리가 그것을 요것만 이제 생각을 하고 시험장 가셔가지고 또 문제 범위 안 보고 이까지 잡는 경우가 또 좀 있어요. 요까지. 그죠? 이러면 또 잘못된 거예요. 그죠? 그런 부분 두 가지만 조심하시면 사실 문제만 파악되면 틀릴 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 파악을 할 거니까요. 요거 조심하시고요. 요거 한번 잡아볼까요? 그러면 A4부터 어디까지 H 18까지 잡아주면 되죠. 자, 그래 놓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메뉴를 외우셔야 되는데 들어가는 경로. 자, 홈 탭에 가면 여러분들 스타일 그룹이 있거든요. 거기에 조건부 서식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이대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럼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위에 홈 탭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스타일 그룹의 조건부 서식을 클릭하시면 되죠. 자, 그래 놓고 여러분들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 어떤 메뉴를 해야 됩니까? 아, 새 규칙 해야 돼. 항상 이겁니다. 정해져 있는 메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새 규칙을 클릭하시고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새 규칙 메뉴를 클릭한다는 거. 돌려볼까요? 그러면 들어가서 새 규칙. 그리고 이제 책 보시면 여러분들 두 번째 화살표에 단 규칙 유형은 수식을 쓰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규칙 유형이에요. 이걸 무조건 써야 됩니다. 수식으로 작성해야 됩니다. 그럼 선택하고 선택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수식을 입력할 수 입력 박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한번 클릭하시고 여기에 수식을 넣을 거예요. 그때 아까 조건 입력 순서로 넣을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조건 수식에서 여기에 주소를 다 한번 찍어주고 나중에 절대 참조가 되거든요. F4키 두 번 눌러야 됩니다. 행고정 해제해야 되거든요. 그걸 미리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럼 지금은 여기 함수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함수는 넌을 넣어줘야 돼요. 처음. 그리고 직접 치야 됩니다. 야는 자동으로 뜨는 게 없어요. 레프트 직접 영어 다 쳐야 됩니다. 갈로 열고 레프트 갈로 열고 자 학번 요 데이터 처음 요 주소를 찍어야 돼요. 또 범위를 잘 잡아놓고 또이 초행법을 짓는 분이 있어요. 이거 찍으면 안 돼요. 요 데이터 처음 주소. 그리고 절대 참조가 되지 않습니까? F4키를 두 번, 두 번, 두 번 눌리면 달러 A4가 됩니까? 행부분 고정을 풀어줘야 돼. 왜? 밑으로 검사하기 위해서. 거기서 콤마 여러분들 왼쪽에서 몇 개? 네 개. 왜 네 개냐? 비교값 개수가 네 개니까. 다섯 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숫자는 뒤에 비교값 데이터의 길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면 4가 돼야 되고요. 발로 닫고 꼴 2024 칠때 쌍따옴표 2023 이렇게 쳐야 됩니다. 쌍따옴표 묻는 이유를 미리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왜 쌍따옴표를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학번 셀수 찍고 반드시 행부분 고정을 해제한다는 거, 야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F 쌓기 두 번.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잘 됐다면, 자, 행부분 고정 해제했죠? 그 다음에 이제 서식 버튼 눌려서 여러분들 서식을 넣으러 갈 거예요. 그럼 밑에 보면 서식 버튼 있죠? 그리고 우리 책 보시면 서식은 글꼴색, 표준색에 가서 파랑이죠. 여러분 처음에 뜨는 요 화면이 여러분들 글꼴 탭이에요. 필기 시험에 이렇게 나올 때 있어요. 조건부 서식은 맞춤 탭이 맞춤 탭에서 뭘 설정할 수 있다. 조건부 서식 창에서는 맞춤 탭이 없습니다. 이 차이점 잠시 언급해 드린 거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컨트롤 번 누르면 여기 맞춤 탭이 있었잖아요. 없다는 것을 한 번쯤 알아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그냥 한번 눈도장 찍어 놓으면 맞춤 탭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필기시험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색, 자동 아닙니까? 이거 눌려가지고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파란색이죠. 파란색은 표준색에서 오른쪽 기준에서 세 번째 색깔입니다. 잘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뭐 딴 거 있는지 보면 좀 없네요. 뭐 붉게도 아니고 그냥 파랑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그리고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다. 그 말이고 마지막 확인 눌러보면 여러분들 6행, 7행 두 개 들어가야 되고요. 옆에 답안 있죠. 결과 보시면 여기 왔다 갔다 해보세요. 옆에 답이 있으니까 6, 7, 11, 13, 10, 18 이렇게 넣어주면 들어가면 맞죠. 왔다 갔다 해서 내가 색깔 들어간 거 맞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실패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역기능 알아보면요. 조건부 서식의 실패 원인을 알아보면 규칙을 수정을 해야 될 경우죠. 지우는 경우 아니고 범위를 잘못 잡을 수 있습니다. 제목행을 포함할 수도 있고 수식을 잘못 인용하는 경우가 예를 들어서 행고정을 해제 안 했다든지 세 번째는 서식을 잘못 넣을 수 있죠. 혹은 서식을 지정하지 않고 확인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의 수가 발생하겠죠. 또 다른 경우의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사용자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일단 실패입니다. 색깔이 안 들어갔을 경우, 이상할 경우. 그럴 때는 뭐 지우는 방법도 있지만은 편집하는 방법을 먼저 설명드리면요. 여러분들 무조건 지우는 것보다는 편집할 수 있는 편집이 더 나아요. 그때 표 안에 셀 포인트를 두고 여러분들 조건부식 가서 규칙 관리라는 메뉴를 클릭하면 돼요. 요거는 편집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잠시 들어가 볼까요? 만약에 실패했다. 표 안에 좀 아무 데나 두고 저 위에 보시면 여러분 똑같이 조건부 서식 눌려가지고요. 새 규칙 눌리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 규칙 관리라는 버튼을 클릭합니다. 제일 밑에 있죠. 그러면 창이 뜰 건데 이게 조건부 서식 규칙 관리자라는 창이 뜨죠. 만약에 범위를 내가 모르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사명을 모르고 잡았어요. 그럴 때는 요 적용 대상 보입니까? 여기서 바꾸는 거예요. 범위는. 여기서 한번 클릭해 볼까요? 클릭하면 지금 잡혀 있는 범위가 파란 녹색 점수로 나옵니까? 근데 제목이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들어가 있다면 요거 지우고 다시 요것도 잡아주면 됩니다. 근데 야는 잘했는데 내가 모르고 수식을 잘못한 것 같다. 그럴 때는 바로 위에 규칙 편집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식을 여러분들 잘못한 수식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뭐 행고정 안 했으면 하시면 됩니다. 되지 않았으면. 그리고 난 서식을 잘못 넣었다 싶으면 서식 버튼 눌려서 서식을 변경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다 했으면 확인. 그 다음에 확인, 최종 확인 누르면 색깔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수정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규칙을 다 지우고 싶다 이거죠. 지우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조건부 서식 규칙을 두 개 작성할 때는 모두 지우려도 되지만은 특정 규칙만 삭제를 하고 싶을 경우는요. 제가 임의로 규칙 한 개 잠시 넣을게요. 아무 그냥 랜덤으로 말도 안 되는 규칙 한 개 넣겠습니다. 모로스 또 늘려가지고 자 임의로 그냥 아무거나 찍어보고 제가 그냥 임시로 이렇게 할게요. 자 그리고 색깔을 좀 빨간색을 한번 이렇게 해서 잘못된 규칙에 넣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규칙이 지금 두 개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 야는 아예 채점도 하지 않습니다. 0점 처리합니다. 그 이유가 책 보시면 여러분들 두 번째 살펴 있죠? 단, 규칙 유형은 수식으로 사용하여 적혀 있고 뒤에 보니까 한 개의 규칙으로만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잖아요. 두 개가 들어가 있으면 채점기는 채점하지 않고 0점 처리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냥 지워줘야 되거든요. 그럼 내가 잘못된 규칙만 지울 때 싹 안 지우고 싹 지울 수도 있지만은 특정 규칙만 지우고자 할 때는요 어떻게 하느냐 똑같이 여러분 표 안에 두고
조건부 서식 가서 여러분들 규칙 관리 가서 이런 규칙이 여러분들 두 개가 들어가 있을 건데 잠시만요. 제가 블록 잡고 규칙을 한 개 아까 넣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한 개 임시로 안 넣어 볼게요. 그냥 임의로. 그러면 이렇게 잘못된 규칙이 한 개 이제 넣었어요. 그러면 들어가 보면 이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규칙 관리가 하면 잘못된 규칙이 한 개 들어가 있다면 야가 지금 두 개 보이잖아요. 야가 필요가 없다. 그럼 선택해서 위에 뭐 누르면 돼요? 규칙 삭제 누르면 같이 하십니다. 확인 누르면 점수를 받지만 안 지으면 0점이에요. 나 이렇게 지으면 되고요. 근데 나는 다 지우고 싶어. 그냥. 그럴 때는 아무 데나 셀 포인트를 두고 야는 조건부 서식 가서 규칙 지우기 메뉴 가면요. 시트 전체에 있는 규칙을 다 지우겠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야는 뭐 안에 둬도 되고 바깥에 둬도 되고 뭐 관계없습니다. 자, 모두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조건부 서식 가서 자, 여기 보면 규칙 지우기 갖다 대면 시트 전체에서 규칙 지우기가 있죠. 야를 클릭하십니다. 그럼 다시 하죠. 눌려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지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규칙 두 개 작성했을 때는요. 특정 삭제할 규칙을 선택할 때는 이렇게 씁니다. 자, 이제 여기는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가지고 두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조건부 이용하시면 이번 문제는 조건이 두 개입니다. 지기가 차장 다음에 이면서죠. 이면서가 나왔기 때문에 밑에 보니까 AND 함수 사용이라고 적혀 있고요. 총 급여가 500만 원 미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행전체니까 또 범위 다 잡고 들어갈 거예요. 그럼 제일 처음 여러분들 해야 될 것은 조건이 두 개인데 이것은 여러분들 이면서 이거 모두 연속 범위로 연결된 관계는 여러분들 동시만족 관계거든요. AND 관계이기 때문에 AND 함수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나 또는 뭐뭐와로 연결되어 있으면 OR 관계거든요. 그래서 야 OR 함수를 써야 돼요. 근데 보통 이렇게 설명했다마는 또 물어보는 게 참 AND 함수 적혀 있는데 뭐야? 그럼 적어본 대시 구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필기 안 칠 겁니까? 필기 쳐야 되죠. 필기할 때는 어쩌나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필기할 때가 안 나오거든요. 엔드 쓰라. 뭐 이렇게 넣어놓고 맞는 수식. 그래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엔드를 쓸 수밖에 없죠. 그다음 똑같아요. 그래서 지기가 차장은 같다는 소리거든요. 차장. 조건 1이고요. 조건 2는 총급여가 500만 원 미만이니까 총급여 주소 찍고 항상 주소를 찍고 난 뒤에는 F4키 두 번입니다. 그리고 야는 2만 5천 500만 원 입력하면 되죠. 자, 여기 조건 1, 야가 조건 2입니다. 그거 필터 똑같습니다. 그러면 AND 함수를 써가지고 AND 함수는요, 참고로 AND 함수는 인수가 AND 함수거든요. 동시반복 관계입니다. 그럼 야는 뭐가 들어가냐면 주로 여러분들 이게 논리식이 들어가요. 1, 논리식. 이런 식으로 논리적 검사를 하는 게 인수예요. and 나와. 왜? 논리적으로 둘 다 만족한다면 야가 뭐 조건이 두 개랍시다. 야가 true가 나오고 야도 true가 나오죠. 그러면 true가 됩니다. t일 때만 t예요. 한 개라도 여러분들 논리식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개는 true인데 한 개는 false가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false가 됩니다. 왜 그랬냐면요. true가 논리값에서는 1입니다. 1. false는 0이거든요. and라는 관계는 연산으로 따지면 and는 논리 곱 연산 곱하기 연산을 했거든요. 0이 한 개라도 들어가면 결과는 뭐가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펄스가. 음.
1 곱하기 1일 때가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개라도 펄스 넣으면 다 펄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식으로 적더라 이거죠. 요 함수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우리는 여기에 조건 1, 조건 2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그것은 요렇게 말로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직이셀 주소 찍고 여러분들 항상 F4키 2번 이꼴 찾아 야가 조건 1입니다. 조건 2는 총급여 주소 찍고 F4키 2번 미만 기호 넣고 500만. 요것만 넣으시면 돼요. 음. 근데 보통 시험장에서 이거 찍고 이걸 잘 하지 않아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긴장해서 그럴 수도 있고 시험장만 안 그러면 아예 몰라서 그럴 수도 있죠. 두 가지인데요. 자 일단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제일 처음 해야 될 것은 A4부터 G15 잡고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조건부 서식 들어가 볼까요? 세규칙 항상 이 경우는 똑같습니다. 세규칙. 그리고 수식을 사용하여 여기까지 다 똑같아요. 그다음 여기 이제 식을 넣을 겁니다. 넣으시고 and, and 발로 열고 자 조건 1은 뭐냐면 그대로 주소 직위 주소 찍고 시기는 데이터 처음 주소 부장을 찍으셔야 됩니다. 또 필드용 찍으면 안 돼요. 또 부장이 C4를 찍고 F4키 항상 2번 행보정인데 달러 C4가 돼야 됩니다. 이 값이 꼴 여러분들 뭐냐 차장이냐 문자 아닙니까? 그러면 차장은 쌍따옴표 야가 조건 1입니다. 그 다음에 콤마 조건 2는요 이제 또 넣을까요? 두 번째는 총급여 주소 찍고 총급여 데이터 처음 주소 그 주소가 G4입니다. F4키 2번 달러 G4가 돼야 됩니다. 행 앞에 달러는 없어야 돼요. 그 다음 미만은 작다라는 기호거든요. 요 기호 넣고 작다 그 다음에 500만 원이라고 심표는 입력하지 마시고요. 숫자만 칩니다. 5, 0이 하나, 둘, 셋. 식으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식이죠. 확인해 보시고요. 잘 됐다면 서식 버튼 눌러가지고 서식은 여러분들 굵게 야가 굵게입니다. 뭐 다시 한번 보시면 돼요. 글꼴색은 빨간이니까 색 자동 눌려가지고 빨강. 표준색에서 두 번째 색상입니다. 빨강을 선택하면 되고요. 그다음 나머지는 서식 다 끝났네. 이제 할 거 없네. 그럼 확인. 마지막 확인. 답은 옆에 있잖아. 결과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했던 행하고 색깔이 똑같이 들어갔는지만 확인하면 되죠. 책을 잘 만들어 놨죠. 왔다 갔다 완전 편하잖아요. 이거. 그죠?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 제가 말 안 해도 왔다 갔다 하면 되지. 그죠? 결과적으로 색깔이 안 들어가면 제가 아까 수정하는 방법 올라가서 말씀드렸습니다. 요거 한번 말했다 해서 다 아는 건 아니지만요. 이렇게 편집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안 나왔다면. 이것은 여러분들 다른 건 없고 뭐 여러분들 이 부분이 처음에는 긴가민가하면서 따라 하실 건데 딱 3, 4번만 하시면 되죠.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복만 하시면 돼요. 반복만. 자 그리고 10분 쉬었다가 또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세 번째 문제 보면 151-51페이지입니다. 그 조건부 30 들어가셔가지고 자, 여러분들 요번에는 체험 코드가 P 조건 1입니다. 또는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또는 때문에 여러분 OR 관계죠. OR 함수 들어갑니다. 그리고 문제 보면 시작이란 말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레프트밖에 없습니다. 시작은.
그러면 채용 코드에서 이 채용 코드가 있습니다. 한 글자만 추출을 해서 왜 1이냐? 비교값이 P 한 글자니까. 두 개 추출하면 PT가 나와. 말이 안 되고 비교값하고 다르죠. 그래서 1이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 S도 똑같습니다. 레프트 두 번 쓰는 거예요. 그 관계가 OR 관계다. 조건은 두 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조건 1은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내려와서 조건 1은 요거고요. P로 시작이니까 레프트 함수. OR이니까 OR 넣으시면 되고요. S로 시작은 또 레프트. 그래서 조건 1, 2가 다 레프트 함수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야가 조건 1, 야가 조건 2가 되는 거거든요. 똑같이 체험 코드 주소 찍고 F4키는 항상 두 번. 왜 1이냐? 한 개 비교하면 된다. 그래서 1이 됩니다. 야를 복사를 딱 해가지고 콤마 찍고 난 뒤에 복사해가지고 갖다 붙이고 P를 S로만 바꾸면 돼요. 그건 빠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조건을 두 개 넣으면 야 끝나는 거죠. 자, 그러면 야가 주식 한번 넣어볼 건데요. 그럼 제일 처음에 A4부터 F14 잡고요. 조건부 서식은 항상 똑같습니다. 여러분 경우는 똑같아요. 조건부 서식 가서 여러분들 세길치 수식을 사용하 여기까지는 항상 똑같이 들어갑니다. 이걸 써야 되니까. 그다음 이제 이 조건 1, 2는 OR이거든요. 관계가 OR 함수 써야 됩니다. OR 하시고요. 발로 열고 조건 1, 조건 2는 다 레프트 함수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레프트 입력하시고요. 발로 열고 그 다음에 어디서 추출할 거냐면 여러분들 체험 코드 처음부터 검사해야 되죠. 그래서 항상 첫 번째 주소부터 찍는다는 거 데이터 첨부소 그게 C4죠. 근데 절대 참조가 되니까 여러분 F4키를 두 번 행고정을 풀어줘야 돼요. 한 번, 두 번. 달러 C4가 되죠. 그래서 항상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콤마. 자, 여기서 한 개만 추출해야 되죠. 콤마 1. 갈로를 꼭 닫아줘요. 그리고 그럼 여기에 한 글자가 P가 추출되겠죠. 그 값이 이꼴 P냐 이거죠. 쌍따옴 치고 P. 문자니까 쌍따옴 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조건 1이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야를 또 칠 필요 없고요. 콤마 찍고 비교값만 바뀔 거니까 레프트부터 P까지 복사합니다. 블록을 잡아서 드래그를 쭉 해가지고 컨트롤 C 복사 콤마 뒤에 컨트롤 V 앞으로 많이 쓸 단축키니까 알아놓으면 좀 편하죠. P를 S로만 바꾸면 됩니다. S. 자, 갈로를 닫아주면 되죠. 그러면 식으로는 이겁니다. 이렇게 넣었다 이거보죠. 행보정 해제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 꼭 해제하시고. 이건 복사해서 집어넣는 거니까 이것만 잘하면 이것도 알아서 되겠죠. 요 S만 바꾸면 되죠. P를 보시고. 자, 그래서 수정을 수정하시고요. 그래서 열었으면 닫아줘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 여러분들 배경색을 조심하셔야 되죠. 서식 버튼 눌려가지고 보통 배경색인데 이 글꼴 탭에서 글꼴색을 많이 넣거든요. 그러면 안 되고 배경색은 채우기 탭에 가요. 근데 문제가 되긴 또 있죠. 우리가 녹색을 탁 아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모르는 경우도 있죠. 여기 올리면 색깔 이름이 안 나오거든요. 그럼 만약에 연한 녹색이라면 아 이건가 헷갈리겠죠? 그럴 때 여러분들 그런 경우는 무늬색을 이용하셔가지고요. 요 배치하고 이 배치가 똑같아요. 그냥 이름이 나와요. 색깔이 헷갈리면 어떻게 하냐면
클릭은 하지 말고 위치적으로 얘가 녹색인데요. 얘가 위치만 확인하고 요거 누르지 말고 다섯 번째 있죠, 오른쪽에서. 그것을 보고 얘를 눌러주면 되죠.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색깔이 녹색이거든요. 그리고 확인, 마지막 확인 누르면 색깔이 들어갔는데 옆에 답안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결과 보면 되죠. 이 정도 난이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의 시험 영역 다 맞춥니다. 어, 요 난이도를 벗어날 수 없어요. 음, 여기까지가 족보고 서식이 다 끝났습니다. 자, 그다음 여러분들 이제 섹션 공사 여러분들 보고 필터, 자동 필터 또 새로운 기능 볼까요? 닫기. 이제 보고 필터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파일 가서 교재는 1-53페이지입니다. 공사 보고 필터로 갑니다. 자, 보고 필터는 여러분들 어떤 기능이냐? 일단 필터라는 것은 깔때기죠, 깔때기. 원하는 자료만 추출하는 게 필터죠. 그럼 필터는 엑셀에서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자동 필터가 있고 고급 필터가 있어요. 아이폰상에서는 자동 필터라는 거는 없고 필터라는 고급 필터는 고급 필터는 말이 아니고 고급이라는 아이폰 이름을 가진 요거야. 여기 고급 필터예요. 그냥 필터는 자동 필터를 말하고 나중에 보면 고급 필터는 고급 아이폰. 이 두 개는 다 어디 있냐면 데이터 탭에 다 있습니다. 그럼 자동 필터는 여러분들 추출 결과를 원본표에 표시하고요. 보급은 추출 결과를 원본표에 표시할 수도 있고 다른 장소에 복사해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야가 나오죠. 근데 보급 필터는 쉬워요. 한 가지 여러분들 뭐 and or 함수를 써서 하는 건 아닙니다. 야는 요거 한 가지 조건과 조건의 관계 이것은 여러분들 보급 필터에서 이 말을 잘 봐야 돼요. 이면서 이고 모두 연속도 똑같습니다. 동시만족이거든요. 일단 엔드 관계이기 때문에 엔드 함수를 쓰는 건 아니고 보고표에서는 조건유법이 같은 행의 조건을 입력하면 돼요. 그러면 동시만족입니다. 이거나 또는 뭐뭐와로 연결되어 있으면요. OR 관계거든요. OR은 여러분들 다른 행의 조건을 입력하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좀 굵게 드리면요. 자, 여기에 만약에 부서가 있어요. 부서가 기획 직책이 두 장을 쳤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건 필드 이름이거든요. 필드 이름 나란하게 치는 거 맞아요. 근데 이제 칠 때 요 조건 요칠 때 기획은 밑에 치는 거예요. 야도 마찬가지. 근데 지금 네모를 좀 해드리면 이 데이터가 같은 행이 있죠. 같은 행이. 그냥 동시만족 관계입니다. 그래서 필기에도 물론 나오겠지만은 여러분들 부서가 기획 다음에 이면서를 직책이 부장 이런 뜻이에요. 그냥 동시만 적어요. 기획이면서 부장인 데이터 행만 추출할 거예요. 근데 얘가 만약에 말을 제가 살짝 바꿔서 이거나로 돼 있다면 문제에서 이거나는 이걸 만족하는지 또는 이걸 만족하도 돼요. 그럴 때 같은 행치면 안 되고 부자의 이 데이터를 밑에 치요. 그러면 행이 다르죠? 이런 관계는 오한입니다. 그거 아시면 끝이에요. 음. 그래서 조건 입력할 때 이런 식으로 같은 행위냐 다른 행위냐 보면 기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문제 보면 여러분들 구분이 비해온 다음에 이거죠. 이거를 동그라미. 자 결과적으로 이거니까 동시만족 관계 아닙니까? 같은 행위 차이가 나중에 할인 금액이 7만 원이야. 그러면 조건은 어디서 입력할 거냐면요. A 18셀에 가셔가지고요. 그럼 필드명부터 여기 나란하게 치야 되거든요.
근데 오타가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쳐도 되는데 복사하는 것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구분하고 뒤에 보면 할인 금액이 필름이거든요. 부분 선택하고 그다음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할인 부분을 그 할인 금액을 클릭합니다. 불연속으로 할 때는 컨트롤 키 누르고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복사까지는 좋아요. 컨트롤 C. 그리고 컨트롤 V보다는 컨트롤 V는 여러 번 붙여넣을 때 쓰면 되는 거고요. 우리 한 번만 붙여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A 22셀에 갖다 놓고 엔터를 치면 일회용 붙여넣기. 그러면 복사 기능 대체되고 편해요. 그래서 엔트는 한 번만 붙여넣는 거다. 그래서 컨트롤 C하고 A20셀에 갖다 놓고 엔터 치면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오타날 이유는 없죠. 근데 제가 잘못 쳤네요. 왜냐하면 결과에 A20에 이럴 때는 잘못했습니다. 여러분들 복사했다면 A22가 아니고 A18이 좋죠. 여기 엔터. 자, 그러면 요것은 필드명은 일단은 나란하게 가면 돼요. 그 다음에 요 조건 여기 넣을 때 같은 행위냐 아니면 다른 행위냐. 지금은 이거니까 같은 행위 차례거든요. 부분 밑에 미해와 명령하고 할인 금액은 같은 행위 여러분들 비교 연산자부터 들어갑니다. 이야기 넣고 7만 할 때 심표 넣을 필요 없어요. 봉이 4개. 이라면 동시완성. 이거만 하시면 돼요. 나중에 조건 범위를 이렇게 잡을 거거든요. 자, 그러면 조건 입력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능 들어갈 건데요. 기능은 여러분들 표 안에 두고 시작하면 됩니다. 표 안에 두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목록 범위가 자동으로 잡히거든요. 바깥에서 여기 요 범위를 잡아줘야 돼요. 이게 편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표 안에 두고, 표 안에 들었지만 여기 두는 분들 계시는데 요거 아니에요. 표는 요 안입니다. 아무 데나 두고 여러분들 어디 가느냐? 데이터 탭에 가시면 여러분들 정렬 및 필드 그룹이 있죠? 여기에 고급이 고급 필드입니다. 야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창이 한 개 뜰 건데 뜨자마자 야가 범위가 뭔가 잡혀 있을 거죠? 야 A3부터 G12가 목록 범위거든요. 이 데이터를 쓸 겁니다. 다 잡혀 있어요. 표 안에 두고 있으면 진짜 자동으로 잡혀 있는 그죠? 그러면 잡을 필요는 없죠. 시험에서는 항상 다른 장소에 복사합니다. 두 번째 옵션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건 범위 커스 두시고 우리 입력했던 조건 4개를 잡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복사 위치에 커스 두시고요. 복사 결과는 A22에 출력할 거거든요. A22 주소만 찍어주면 돼요. 확인 누르면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까? 그냥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데이터만 주죠. 그럼 여러분 옆에 답안이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 야가 맞는지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나오면 잘 됩니다. 같은 애 입력한다는 것만 아시면 되죠. 쉽죠? 그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고요. 여기 시가지고 여러분들 1-55페이지입니다. 자, 이번에는 성별이 남 조건 1이고요. 이면서니까 같은 행에 입력할 거고요. 총점이 250 이상. 요번에는 해당 관련된 데이터를 해당 필드에 있는 데이터를 모두 추출할 건 아니고요. 특정 필드에 있는 데이터만 추출할 거예요. 응시번호, 성명, 서류, 필기, 면접에 관련된 것만 추출할 겁니다. 이럴 때는 별과 즉 복사 위치 미리 이 필드명을 입력해 놔야 돼요. 일단 조건부터 입력해 보면요. 자, 조건은 성별이 남이면서 총점이 250 이상이죠. 그러면 필드명 복사해서 넣어도 되고 여러분 치고 싶으면 쳐도 돼요. A20셀에 갖다 놓고 갖다 붙이고
입력을 하거든. 입력할 때는 조심할 게 있습니다. 입력할 때 실수 많이 하는 부분은 복사 말고 성명 칠 때 이렇게 치는 분이 있어. 스페이스바를 넣고 성명 이렇게 치는 분도 있고 되게 성명까지는 좋은데 엔터 치면 되는데 스페이스바 누르고 엔터 치는 분이 있어요. 그럼 이게 공백이 들어가요. 이렇게. 공백이 들어간 것은 엑셀은 이거 못 찾죠. 그냥 공백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입력할 때 오타를 조심하시면 돼요. 그게 아니라 입력을 하는 게 빠르겠다면 입력해야 됩니다. 복사되고. 그리고 이제 성명 밑에 여러분들 뭐 칠 거냐면 남이라고 치고요. 이면서니까 같은 의미예요. 결점 욕하네 여러분 밑에 이상기호 먼저 놓고 250이라고 입력하면 됩니다. 그럼 나중에 이 두 개를 조건 범위로 잡아주면 되고요. 근데 이번에는 특정 필드에 있는 데이터만 추출할 거거든요. 그럼 응시번호부터 복사를 좀 할까요, 이번에는? 응시번호, 성명 두 개 잡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서류, 필기, 면접을 연달아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복사, 컨트롤 C 그리고 추출 결과 복사 위치를 보면 되는데요. A25부터 추출할 거거든요. A25 셀에 두고 엔터 치면 그렇게 미리 입력을 해놔야 돼요. 뭐 복사해서 붙여내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요 개수 맞는지 봐야 됩니다. 5개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틀린 거 없네. 그럼 나중에 여러분 복사 위치 잡을 때 이것만 찍으시면 안 되고 필드명 이 5개를 다 잡아줘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기능을 들어갈 건데 조건 잘 입력했는지 보시고요. 자, 그러면 기능 들어갑니다. 평안해 두고 데이터 탭에 가서 여러분들 보급을 클릭합니다. 자, 평안해 두고 하세요. 편하니까. 그러면 자동으로 범위가 잘 잡혔고요. 그래도 한 번쯤은 이 범위가 맞는지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A3부터 G18 맞다면 다른 장소의 복사입니다, 항상. 그리고 그럼 이 복사입 활성화되거든요. 조건 범위 커서 두시고 여러분이 입력했던 조건 4개를 잡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중요한 거 복사 위치를 책에 보면 A25가 돼 있으니까 이거만 딱 찍는 분도 있어요. 응시번호만 나오는 거예요. 야가 없다면 다 나오지만 그래서 이럴 때는 요 필드명 입력이 된 요 5개의 필드명을 잡아줘야 돼요. 어디에 복사 위치 그래야지 요 필드에 있는 데이터만 추출되거든요. 그리고 확인 눌리면 이제 답이 나오겠죠. 어? 답이 안 나왔네. 저 같은 경우는 뭔가 잘못됐네요. 그럼 총점이 250 이상. 정시번호, 성명. 아, 성명이 아니고 성별이었네요. 제가 이렇게 에러가 떴죠. 모르고 성별인데 성명을 안 낼 때는 뭐 뒤에 별자만 바꿔도 됩니다. 필드명을 잘못 넣네요. 이런 경우가 생기면 추출이 안 되거든요. 그럼 다시 들어갑니다. 이렇게 바꿨다면. 자, 표 안에 두고 다시 제가 그거 올려볼게요. 그러면 범위 잘 잡혔고 다른 장소에 복사하고요. 조건 범위 맞고 요것 때문에 에러 뜬 거거든요. 복사 위치도 맞게 돼 있어요. 확인만 눌려볼까요? 그럼 이제 제대로 나오죠. 25인부터 29인 맞는지 볼까요? 밑에 이렇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복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아까 제가 성명을 쳐서 안 나왔던가요? 이렇게 총 5개 정도 나오면 잘 됩니다. 그래서 오타가 방금 제가 오타 하니까 안 나오죠. 그죠? 이런 거. 시험장에서도 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한 번쯤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그죠? 자, 그리고 한 개 더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것은 여러분들 뭐냐? 1-57페이지입니다. 보고 필터 3으로 가볼까요? 자, 문제 잠시 보시면요. 여러분들 부서가 격리부. 이거 나니까 다르네. 급여가 400만 원 이상이죠. 양은 따로 뭐 특정 필드를 추출한 건 아니네요. 그러면 조건부터 넣어볼까요?
여러분들 부서하고 급여는 전부 복사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쳐도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A 18에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엔터 쳐서 붙여넣었어. 그럼 두 개가 필드명 입력하신 분들은 요 그대로 어디 있는지 보시고요. 부서 밑에 여러분들 격리부라고 치고 격리부. 그다음에 그 격리 옆에 치면 밑에 쳐야 돼요. 이건 하니까 이상교육 놓고 400만 원. 봉이 6개죠. 근데 이게 금액 입력할 때 봉의 개수가 또 뭐 약간 많다든지 작다든지 하면 안 돼. 6개 완전 넣으시고. 자, 그러면 왜 다른 행위냐? 이거나 때문에 OR 관계니까 다르니. 아, 조건 범위는 이렇게 잡아줘. 자, 그러면 다 끝났어요. 이제 기능 들어갈 겁니다. 표안에 두고, 표안에 두고, 보급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항상 다른 장소에 곱사죠. 목록 범위가 맞다면 조건 범위는 입력했던 조건 요거 A 18부터 B 20까지 야가 조건 범위. 복사 위치는 책에 보면 A 23부터 추출해야 되겠죠. 그 주소만 찍어주면 돼요. 이번에는 야 확인 누르면 여러분들 추출이 됐겠죠. 24행부터 28행 옆에 답이 있으면 답 바꿀까요? 23행부터 28행 맞네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끝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 필터는 시험에 잘 나오진 않죠. 나온다면 여러분 아주 쉽습니다. 그래도 있으니까 해보겠습니다. 쉬워서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쉽습니다. 한번 해보면 아실 거예요. 자동 필터 시트로 이동하시고요. 자동 필터는 원본의 결과를 추출하거든요. 그 대신 그러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부분은 이 행이 숨겨져요. 그리고 추출된 데이터는 이 행 번호가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한번 해보면 아실 거예요. 자, 뭐 자동 필터는 뭐 조건 입력 그런 건 아니고 표안에 두고 시작할 때 막바로 그냥 메뉴 들어갑니다. 데이터 탭에 가서 필터, 야가 자동 필터 클릭. 그러면 이 제목행에 필드명 옆에 하살표가 생기거든요. 이 필터링 또 뭔데요? 문제 보면 총점이 250 이상. 그러면 옆에 총점 옆에 하살표가 있잖아요. 이거는 메뉴가 떠요. 필터는 여러분들 필터링도 할 수 있지만은 정렬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숫자 필터에 갖다 대서 자, 왜 갖다 대냐면 우리 여기에 딱 갖다 대면 비연산자가 한글로 나옵니다. 그 여러분 이상은 크거나 같다는 건 아셔야 됩니다. 그죠? 야 크거나 같다 이상이니까 야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눌려볼까요? 크거나 같다 같은 그리고 이상 잘 찍혀 있네요. 여기 숫자만 치면 돼요. 250 그리고 확인 누르면 끝이에요. 이거 너무 간단하죠. 이러면 그래서 쉬운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잘 안 되죠. 근데 여러분들 한 가지 그래도 여러분 넘기시가지고 여기도 잠시 그 필터링을 해제해 볼게요. 여러분들 이 필터 기능을 해제하는 건 아니고 총점에 필터했던 것을 해제하는 방법은요. 여기에 요번에는 총점 옆에 하살표 있는 게 아니고 깔때기 같은 것도 있죠. 일단은 뭐 추출이 정됐다는 소리인데 눌려볼까요? 거기에 총점에서 필터 해제하면 필터링은 해제 안 되지만 요 추출된 요거는 해제됩니다. 필터 해제 눌려볼까요? 그럼 뭘 하려고 그러냐면요. 우리 요 예를 들어서 1 문자 데이터 같은 경우 뭐 시작하는, 끝나는, 포함하는 그거 한번 해보려고요. 뭐 예를 들어서 성명이 2로 시작하는 이시만 추출하라.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성명이라는 하살표, 옆에 하살표 있죠? 물리시가지고 요때 텍스트 필드 갖다 대면 여기 아주 여러 가지 메뉴가 나오죠?
그래서 시장 문자를 할 수밖에 없는 이시로 시작합니다. 이 시장 문자. 한번 늘려볼까요? 연습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시장 문자 늘리면 여기에 시장 문자 2를 쳐야 돼요. 2, 직접 쳐야 됩니다. 2. 2로 시작하는 문자를 찾겠다, 추출하겠다, 그 말이죠. 확인 늘려볼까요? 오, 지금 2만. 모를 때 써먹을. 자, 그래서 뭐, 그 밖에 여러분들 필터링 잠시 해제하고요. 몇 가지 두 가지 더 해볼까요? 만약에 이런 경우 생기죠. 총점에 대해서 화살표 잠시 돌려봅니다. 그리고 숫자 필터 가면 여기에 여러분 사용자 지정 필터 말고 상위 10 기능이 있거든요. 요거 잠시 알아보세요. 상위 10. 상위 10을 넣어볼까요? 그러면 여기에 여러 상위가 있고 하위가 있습니다. 메뉴는 두 가지가 있고요. 기본값은 10으로 되어 있습니다. 항목은 뭐냐면 이 입력했던 값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늘려볼까요? 퍼센트 100분율로 다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총점에서 상위 10개만 추출해라. 그보다는 상위 5개인 값만 추출한다면요. 요거 항목 놔둬놓고 야를 5로 하면 되죠. 5. 상위 5개까지만 추출하겠다는 거죠. 항목해놓고 확인을 해볼까요? 오, 상위 값 5개만. 그럼 참조로 이제 필기시험에 여러분 이런 게 나오죠. 상위 10 기능을 썼는데 여러분들 여기에 넣을 수 있는 숫자는 10이라니까 사람들이 수험생들이 10까지 만들 거라 생각하는 내가 놓고 500까지 500까지 필기용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단문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필기 때문에 잠시 한 거밖에 부분 있는데 여기 100, 200씩 있습니다. 필터는 이건 잠시 해제할게요. 여러분들 요런 데이터가 있다 칩시다. 그러면 요 데이터는 우리가 이런 데이터가 틀리게 데이터가 성격이 다르게 두 개 들어가 있죠. 그럴 때 하기 전에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필터링 하면요. 항상 뭐 같은 데이터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문자, 숫자 이런 식으로. 문자면 메뉴가 뭐가 나옵니까? 텍스트 필터. 숫자면 뭐가 나오냐면 숫자 필터가 나옵니다. 근데 필기시험에서 뭘 물어보냐면요. 이거는 실기할 때 안 해본 거거든요. 저라면 이것은 혼합된 데이터죠. 혼합된 데이터일 경우 그러면 텍스트 필터가 나오겠느냐? 나중에 보면 메뉴가 숫자 필터가 나오겠느냐? 그 말이거든요. 또 필터링 한번 보 그러면 이거 눌리면 문자냐 숫자냐? 그의 우선순위는 개수입니다. 문자가 더 많죠? 그럼 한번 늘려볼까요? 뭐가 나옵니까? 텍스트. 자, 제가 달을 300으로 바꿔볼까요? 이제는 역전돼 있죠. 숫자가 더 많죠? 그럼 뭐가 나오겠습니까? 텍스트. 근데 이런 게 필기심에 나오면 왜? 우리는 이렇게 있는 그대로만 연습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알아놓으시면 좋죠. 자, 그 다음에 텍스트 나누기 좀 하다 보면 하실 건데요.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자동 필터까지 끝났고요. 닫기 하시고. 자, 이번에는 05 텍스트 나누기라는 거 있습니다. 자, 여러분 텍스트 나누기가 뭐냐면요. 지금 열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데이터는 어디 입력되어 있느냐면 B4부터 B19 여기 입력되어 있고요. B4를 한번 여기 지금 셀 포인트가 있죠? B4에 봤더만 수식 입력줄 보세요. 거기 다 입력된 거잖아요. 그죠? 야가 옆에 입력된 건 아니에요. 요 셀에. 넘쳐난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콤마가 들어가 있죠? 콤마를 기준으로 얘를 나눌 거예요. 나누면 도서명이 다음열로 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나눠져서. 거기 텍스트 나누기인데요.
그럼 시험에서 여러분들 이런 거죠? 이건 설명해 놓은 거고. 태그 나누기는요. 문제에서 구분기호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되고요. 1번 파악할 것처리입니다. 두 번째는 특정 열을 안 갖고 오는 것도 있어요. 어떤 열을 제외할 것인지. 그럼 잠시 문제 보면 텍스 나누기를 실행해서 밑에 나타내셔야 돼 있는데요. 쉼표로 구분돼 있고 번역열은 나누는 과정에서 참조로 야는 안 갖고 오는 게 아니고 그냥 뺄 거예요. 제외할 거예요. 그러면 책 보면 먼저 뭐가 나와 있습니까? 범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범위를 먼저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쉽기 때문에 거의 패턴이 범위가 제시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범위를 먼저 문제와 똑같이 잡아주면 돼요. 범위를 지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데이터 탭에 있거든요. 데이터 탭에 가면 여러분들 나중에 데이터 도구라는 그룹 안에 있습니다. 데이터 도구. 거기에 텍스트 나누기가 있어요. 경로는 똑같습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들 먼저 번호 잡아볼까요? B4부터 B19 잡고. 그다음 위에 보면 데이터 탭에 가시면요. 자, 여러분들 요 안에 그 뭐가 있냐면 데이터 도구라는 그룹에 좀 넓게 드리면 자, 데이터 도구라는 그룹 안에 앞에 텍 나누기가 있죠? 이거 누르면 마법사가 뜨거든요. 눌려볼까요? 그러면 1단계가 뜹니다. 부분교 원본 데이터 파일 유형을 선택하십시오. 부분교가 있는 거냐? 안 그러면 너비 일정한 거냐? 부분교가 있는 거냐? 이거 맞아요. 1단계 다음. 어떤 부분교인데 선택하라 이거죠. 책 보니까 쉼표죠. 탭 체크하자고 쉼표를 체크하자마자 얘가 이렇게 나눠져요. 쉼표 체크 나눠집니까? 나눠졌죠? 그리고 여러분들 다음. 야 뭐냐면 3단계는 갖고 올 때 요 서식을 설정하는 단계거든요. 근데 일반으로 놔두시면 돼요. 일반으로 하면 숫자 값은 숫자로 갖고 오고요. 날짜 값은 날짜 데이터로 갖고 오고. 그리고 여러분 안 갖고 올 게 있어요. 번역열은 안 갖고 올 거거든요. 뺄 거거든요. 나눌 때. 그 마지막에 번역, 이하가 번역열입니다. 그럼 선택하고 요 밑에 뭐가 있어요? 열 가져오지 않음을 요 선택해 줘야 돼요. 그럼 야는 열 건너뛰기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안 갖고 올 부분을 야 옵션 가지고 지정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침 눌리면 이제 나눠집니다. 보세요. 오, 나눠졌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글자가 한게 안 보이잖아요. 이거 보이게 해줘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요 세 개가 안 보이네. 그러면 C, D, E를 잡아서 중간에 경계선이 있죠. 아무 경계선가 됩니다. 열과 일의 경계선. 거기에 마우스 갖다 대면 마우스가 이런 모양으로 바뀔 거예요. 그때 더블 클릭하면 자동 열렬비로 바뀝니다. 따닥 하면 다 나옵니까? 이렇게 해서 제출하시면 5점을 주더라고요. 요 순서만 기억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오면 연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